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해왔죠. 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는 비율은 전 세계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가는 성장하는데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행복의 사회학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자이신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태석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행복의 사회학은 직접 쓰신 책 중에서 대중들을 위한 사회학을 처음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주로 학술적인 글들을 제가 많이 써왔는데 네. 이게 이제 학계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대중들과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언젠가는 이 대중적인 글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2012년 초에 사회학 개론서를 공저로서 출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출판사에서 대중서를 한번 써보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사회학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책에서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초점이 개인보다는 이 사회 구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학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는 뭔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노동 시간이나 비정규직, 또 뭐 골목 상권, 빈익빈 부익부, 경쟁 교육과 학벌, 학벌 대물림, 환경오염, 에너지 사용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현실을 대중들이 좀 더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학자들의 하나의 임무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주로 이 숫자들이나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그럼 2014년 우리나라 현 주소를 봤을 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 것 같나요? 뭐 행복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물질적인 안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실업이나 비정규직 취업 같은 것들이 물질적인 안정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감소되고,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삶이 없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흔히 이제 효율적인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을 보면은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게 되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들, 부자들, 이 사회로부터 벌어들인 부를 뭐 투자를 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또 기부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좀 되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자꾸 돈을 지키려고 하고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 대중들은 인건도 낮고 또 비정규직 같은 일자리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빵이 작은데 그걸 나눠 먹는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서민 대중들이 물질적인 불안정, 경쟁,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뭐 불안정하고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책에서 사회 현실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이 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겨나는 물질적인 불안정이나 경쟁 스트레스 등이 인간관계를 황폐화하고 또 이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소수에게만 이 성공과 만족을 가져주는 어떤 이기적인 경쟁, 이 경쟁이 다수에게는 좌절과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불행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현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을 보면은 물질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와 협동,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현재의 한국 경제 수준은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그런 복지 제도를 도입했던 1900년대 초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좀 벗던지고 이기적 경쟁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존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룬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혼자 빨리 가기보다는 좀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네, 추구하는 그렇죠. 뜻에서 네.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으신가요? 제 희망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행복한 사회를 향해 사회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데에는 각계각층의 협력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 책이 재벌 대기업이나 부유층, 기득권층 또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곤, 일상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낳는 이 사회적 원인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또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은 공정한 분배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노동자들, 서민 대중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서민 대중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또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과 소비 순환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부유층의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과 생각을 또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집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는 좀 승자가 독식하는 이런 사회보다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제 지향을 하고 경쟁 사회에서 황폐화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 같이 공감을 한다면은 우리가 낡은 사고를 버리고 소수를 위한 경쟁에서 모두를 위한 사회적 연대로의 사회적인 인식 전환,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앞으로 뭐 집필에 대해서도 우선 뭐 사회학자로서 학술적인 연구와 이제 집필을 해야 되겠죠. 네. 그와 더불어서 이 학문적인 성과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민 대중들과 소통하는 책을 쓰는 작업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의 사회학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사회학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